고대 아테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놀랍게도 본인의 저서를 한 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상과 삶은 제자였던 플라톤과 크세노폰 같은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책상 위의 학문이 아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 자체로 보았습니다. 그는 거리를 걸어다니며 만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의 지식과 신념이 얼마나 허술한지 깨닫게 해주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식은 마치 아기를 낳는 산파처럼 대화를 통해 상대방 스스로 진리를 깨닫게 돕는다고 하여 산파술이라고 불렸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절대적인 답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끝없는 질문과 반성을 통해 지혜에 조금씩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의 질문들은 도덕, 정치,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며 서양 철학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다 사형을 당하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 과정 자체가 철학이 사회와 어떻게 충돌하고 또 화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첫째, 너 자신을 알라는 끝없는 자기 성찰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격언인 너 자신을 알라는 단순히 자신의 능력이나 한계를 파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지혜의 시작은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단순한 깨달음 하나로 대화 상대방의 지식이 얼마나 피상적인지를 증명하곤 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겉으로만 아는 척하는 지식 대신 단단하고 깊이 있는 진짜 이해를 쌓아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식 자기인식은 오늘날 우리가 비판적 사고 혹은 메타인지라고 부르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면 판단의 오류를 줄이고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단순한 내면의 성찰을 넘어 더 나은 사회적 대화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덕은 곧 지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덕을 단순히 좋은 습관이나 감정적인 행동이 아닌 배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올바른 행동은 그것이 왜 올바른지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즉, 우리는 왜 선하게 행동해야 하는지 제대로 안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나중에 윤리교육과 도덕심리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지식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도 있지만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행동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 교육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셋째, 대화와 질문을 통해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강압적인 설교 대신 문답법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주장을 꼼꼼하게 질문하고 반박하면서 스스로의 믿음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의 혼란을 정리하고 개념을 더 명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죠. 이 소크라테스식 접근법은 오늘날 학문, 법률,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회의에서 이 방법은 모두가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집단 사고를 막고 다양한 관점을 깊이 있게 논의하도록 돕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질문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정의와 양심에 충실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을 때도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대신 자신의 양심에 따라 불의한 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체의 법과 개인의 양심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한 긴장관계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처럼 개인이 불의한 법에 대해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정치 철학과 시민 불복종에 대한 논의는 바로 소크라테스의 사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개인의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질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다섯째,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성공이나 명예를 쫓는 대신 영혼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영혼의 건강은 곧 덕, 정직, 절제와 같은 덕목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철학을 이러한 영혼을 가꾸고 삶의 목적을 성찰하는 훈련으로 보았고,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덕을 실현하는 데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웰빙이나 긍정심리와도 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자기 성찰과 절제, 그리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영혼을 돌보는 삶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쌓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먼 옛날 고대 아테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자기 성찰의 중요성, 덕은 지식이라는 윤리적 관점, 대화를 통한 진리 탐구, 양심과 법 사이의 긴장, 그리고 물질보다 영혼을 우선시하는 삶의 태도까지, 이 5가지 핵심은 교육, 정치, 심리,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직접 쓴 책은 없지만 그의 삶 전체가 곧 위대한 철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더 나은 사회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